새벽 3시 오늘도 저는 가락시장으로 향합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고졸 학력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해온 결혼 소식. 상견례에서 마주한 예비사돈의 차가운 시선과 상처 주는 말들. 어머님 학력은 어떻게 되시죠? 저희 집안 가는 격이 안 맞네요.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반, 오현숙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이미 30년째 반복해온 일상이라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차가운 찬물로 세수를 마친 후 두터운 작업용 점퍼를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본 현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62살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랜 후 현숙은 화물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거칠게 울리며 겨우 돌아가는 트럭이었지만 현숙에게는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동반자였어요. 서울 가락시장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달리는 길 현숙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새벽 프로그램을 들으며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새벽 4시 반 가락시장에 도착한 현숙은 이미 붐비고 있는 청과물 경매장 풍경에 익숙한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비추는 넓은 공간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큰 소리로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현숙에게는 또 하나의 일터였습니다. 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진짜 부지런하시다. 단골 도매상 김 사장이 현숙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좋은 걸 먼저 가져가려면 일찍 와야죠. 늦으면 남은 것만 골라야 하니까 안 되거든요. 서로 10년 넘게 거래해온 사이라 김 사장도 현숙에게는 항상 좋은 물건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현숙은 오늘 납품할 채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품질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무게를 재어보고 겉잎을 살짝 벗겨 속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했어요. 무는 직접 두드려보며 속이 차 있는지 소리로 판단했습니다. 당근은 색깔과 굵기를, 시금치는 잎사귀가 싱싱한지 하나하나 직접 만져보며 골라냈죠. 이런 작업이 1시간 반 정도 걸렸지만 현숙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이 곧 신용이었거든요. 이 배추 어때요? 어제 강화도에서 막 들어온 건데 김장용으로 딱이에요. 김 사장이 특별히 큰 배추 하나를 들어 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숙은 배추를 자세히 살펴본 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좋네요. 속이 꽉 차 있고 벌레 먹은 자국도 없고 20포기만 주세요. 김 사장은 현숙의 까다로운 눈을 통과한 배추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채소를 고르는 동안 현숙의 머릿속에는 각 식당 사장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홍영자 사장은 한정식 집이라 각종 채소들이 모두 들어가고 김철수 사장은 나물용 채소를 많이 쓰며 박순자 사장은 국거리용 물을 자주 주문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면서 각 고객의 취향과 필요를 모두 외우고 있었죠. 이런 세심함이 현숙을 단골 납품업체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들을 트럭에 싣는 일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추 상자 하나만 해도 20kg이 넘었거든요. 현숙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의 힘을 이용해서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젊을 때부터 몸으로 일해온 덕분에 아직은 이 정도 무게는 감당할 수 있었지만 요즘 들어 허리와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결혼해서 안정되기까지는 이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가락시장을 떠나 첫 번째 납품처로 향하는 길, 벌써 서울 시내에는 출근길 차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가니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현숙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어떤 이는 출근을, 어떤 이는 등교를, 또 어떤 이는 현숙처럼 생계를 위한 일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납품처인 막고을 한식당에 도착한 현숙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홍 사장님, 오늘도 좋은 거 가져왔어요. 홍영자 사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오 사장님 또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추운 새벽부터 가락시장까지 다녀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현숙은 트럭에서 채소 상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홍 사장에게 오늘 물건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배추는 강화도에서 어제 막 들어온 거예요. 김장 시기가 다가오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시금치는 정말 부드러워요. 나물 무치시면 손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홍 사장은 현숙이 가져온 채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을 연발했어요. 역시 우리 오 사장님 눈은 못 속여요. 이런 좋은 걸 어떻게 매번 골라오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 납품처인 고향집 식당으로 향하면서 현숙은 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고른 채소들로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니 보람이 있었어요. 비록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력에 변변한 배경도 없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콤플렉스가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 일만큼은 누구보다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와, 민수야. 오늘도 늦었네. 배고프지? 민수는 평소와 달리 어딘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기색도 없고 오히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녁 먼저 먹을게요. 민수는 현숙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현숙이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오늘 아침 가락시장에서 가져온 시금치로 만든 나물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민수는 한 숟가락 뜨며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현숙은 민수가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35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현숙의 눈에는 어린 아이 같았어요. 회사 일은 어째? 요즘 야근이 많은 것 같던데. 현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현숙을 바라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어요.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숙은 수저를 놓고 민수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35년을 키워온 아들의 표정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긴장한 것 같기도 했어요. 뭔데?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현숙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 저 소연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벌써 만난 지 1년이 넘었고요. 현숙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어머, 그래?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현숙은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수가 이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아서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민수만 혼자 지내고 있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온화하고 저를 잘 이해해줘요. 그래서 민수가 말을 멈추자 현숙은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뭔데? 현숙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하려고 해요. 소연이와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민수의 말에 현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가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현숙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언제 상견례를 하는데? 소연이는 어떤 아이야? 나이는 몇 살이고? 궁금한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현숙의 반응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이는 30살이에요.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민수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 좋다. 빨리 만나보고 싶네. 현숙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소연이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에요. 소연이 아버지는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숙은 민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는 현숙만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민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소연이가 널 선택한 거잖아. 현숙은 아들을 격려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상견례는 언제 하는데? 현숙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요. 소연이 어머니께서 장소를 정하셨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한정식집이래요. 민수의 말에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날 밤 현숙은 잠들기 전까지 민수의 결혼 소식을 곱씹어봤습니다. 기쁜 마음과 함께 걱정도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그런 교육받은 집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가락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현숙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며느리를 맡게 되는 거네요.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아이일 거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현숙은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뒤져 가장 괜찮은 옷을 찾아보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질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 보며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10년 전 딸 상견례 때 입었던 네이비 정장을 선택했어요. 조금 낡긴 했지만 그나마 가장 격식 있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현숙은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바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민수도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수가 현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다. 그런데 민수야, 상견례 장소가 어디라고 했지? 현숙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막고울이라는 한식당이에요. 소연이 어머니께서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말을 들은 현숙은 잠깐 당황했어요. 막고울이라면 바로 자신이 채소를 납품하는 홍영자 사장의 가게가 아닌가요? 혹시 큰 길 사거리에 있는 그 식당이야?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왜요? 민수가 궁금해하자 현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그냥. 현숙은 말을 흐렸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채소 납품업자로 드나드는 곳에서 상견례를 한다는 게 어딘지 어색했거든요. 오후 2시 현숙과 민수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홍영자 사장이 입구에서 맞이하며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 오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현숙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저희 아들 상견례가 있어서요. 홍 사장은 깜짝 놀라며 아, 그럼 오늘 예약하신 분이 현숙 씨 아드님이었구나 하고 반가워했어요.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은 현숙과 민수는 잠시 기다린 후 소연과 그녀의 어머니 윤여정을 만났습니다. 소연은 정말 단정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현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장소연입니다. 현숙은 소연의 첫인상에 호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소연의 어머니 윤여정은 달랐습니다. 64살의 윤여정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한복 자락을 쓸어내리며 현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이 어머니 윤여정입니다. 소연이 아버지는 오늘 지방 출장이 급하게 잡혀서 참석 못했습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서울로 장소를 잡으려다가 올라오시기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장소를 이쪽으로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정은 민수의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서울의 고급 식당이 아닌 소박한 식당을 예약한 거였어요.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자 윤여정은 본격적인 탐색에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는 참 성실해 보이네요.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어머님은 평소에 뭐 하고 지내세요? 윤여정의 질문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뭔가 품평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현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농산물 납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윤여정의 질문이 점점 더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현숙은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런 질문이 올 것을 예상했지만 막상 듣게 되니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더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윤여정은 현숙의 대답을 들으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현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소연이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현숙은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소연 양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던데 분위기가 잘 어울리네요. 네, 맞아요. 국문학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연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윤여정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소연이는 대학교 때 장학금도 받았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꽤 좋은 곳이에요. 사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마지막 말에 현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뻔했거든요. 민수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은. 소연이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윤여정은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솔직히 말하는 게 좋아. 우리 집안은 다 대학교 이상 나왔거든요. 소연이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집안격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윤여정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현숙은 수저를 내려놓고 윤여정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평생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현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뭘 죄송해 하세요. 민수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룸문이 열리며 홍영자 사장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부족한 음식 더 가져다 드릴까요? 홍 사장은 자연스럽게 방 안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때 홍 사장의 시선이 윤여정에게 멈췄어요. 잠깐, 혹시 당신? 홍 사장이 윤여정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정이? 윤여정 맞지? 세상에, 여기서 다 보네. 홍 사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윤여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홍영자 사장을 알아보는 듯 했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죄송한데 다른 사람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여정이 차갑게 말했지만 홍 사장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윤여정 맞아. 나 홍영자야. 우리 인천여고 같은 반이었잖아. 홍 사장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 네가 수학시험 때마다 내 답안지 훔쳐보던 거 말이야. 그리고 졸업식 날 성적 때문에 울었던 것도 기억나고. 현숙은 이 상황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봤습니다. 소연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민수 역시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여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홍 사장은 윤여정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야, 부끄러워서 모른다고 하는 거야? 네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 못했는지 다 알고 있어. 대학도 못 가서 취업 준비만 몇 년 했잖아. 그러다가 결혼해서 잘 살게 됐다고 옛날 친구들 다 무시하더니. 윤여정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숨겨온 과거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예의 없이 이런 식으로 굴면 어떻게 해요? 윤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홍 사장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숙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현숙 씨, 얘 진짜 웃기는 친구예요. 지금은 잘 살게 됐다고 남을 무시하는데 자기도 별거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했으면서. 현숙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윤여정이 사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다니요. 하지만 현숙은 홍 사장을 말리려 했어요. 사장님, 그만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에요, 현숙 씨. 이 친구가 사장님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다 들었어요. 홍 사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오 사장님은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야. 이 식당 처음 차릴 때도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좋은 채소만 골라서 가져다 주시고 힘들 때는 외상거래도 해주시고. 윤여정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제발 그만해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어떡해요? 홍 사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자리? 네가 남의 집안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처지야?
너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잖아. 그러면서 자기도 공부 잘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시험 때마다 커닝하고 숙제도 베끼고, 소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학창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민수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던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홍 사장은 민수의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랑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졸업 후에도 몇 번 만났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겸손했는데 결혼 잘해서 살림이 나아지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여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소연아, 우리 가자. 이런 곳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는 없어. 윤여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저한테도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지금은 우리가 다르잖아. 네 아버지는 교수고. 윤여정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홍 사장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교수? 네 남편이 교수라고 너까지 교수야? 홍 사장의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분이 잘 되셔서 살림이 나아졌다고 자기도 뭔가 된 줄 아나 봐. 현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윤여정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함도 느껴졌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면서 왜 그렇게 남을 무시해야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었죠. 윤여정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맞아요. 나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못 갔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자포자기한 듯한 외침이었어요. 홍 사장은 윤여정의 울음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은 다르다고? 그래, 남편 덕분에 잘 살게 됐으니까 과거는 다 지우고 싶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을 무시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 윤여정은 눈물을 훔치며 홍 사장을 노려봤습니다. 야, 홍영자. 너는 뭔데 나한테 이래? 동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망신을 줄 권리가 있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반항적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망신? 내가 언제 망신을 줬어? 홍영자가 되받아쳤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오히려 망신을 준 건 너잖아. 현숙 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봤거든. 학력이 어떻게 되냐고, 격이 안 맞는다고, 상견례에서 그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소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실망이에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모욕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윤여정은 딸의 시선을 피하며 변명했습니다. 소연아, 그건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결혼은 신중해야 하잖아. 문화적 차이나 교육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만 변명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홍영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윤여정. 문화적 차이, 교육 수준 차이, 너나 잘하세요. 너 고등학교 때 국사 시험에서
을사조약이 언제인지도 몰라서 내 옆자리에서 답안지 훔쳐보던 거 기억 안 나. 그런 네가 무슨 교육 수준을 논해? 윤여정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달라. 우리 남편은 대학 교수야. 하지만 홍영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교수라고 너도 교수냐? 너는 그냥 교수 와이프일 뿐이야. 네가 뭐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현숙은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어요. 가난하게 살았고 배우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끄러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한 적도 없고요. 제 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홍영자는 현숙의 말에 힘을 얻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 현숙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야. 새벽마다 가락시장 가서 좋은 채소만 골라와서 우리한테 갖다 주시고, 힘들 때는 외상거래도 해주고, 이 일을 30년 동안이나 꾸준히 해오신 분이야. 그런 분한테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니? 윤여정은 현숙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현숙이 더 당당하고 떳떳했던 거예요. 자신은 거짓으로 포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현숙은 진실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저와 누나를 키우기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학력이 높지 않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소연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씨 말이 맞아요. 어머님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하신 것도 실망이에요. 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홍영자는 계속해서 윤여정을 몰아붙였습니다. 야, 너 정말 뻔뻔하다. 자기도 비슷한 처지면서 왜 그렇게 남을 깎아내려? 현숙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너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해. 윤여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허울뿐인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윤여정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가난하게 살았고 공부도 못했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현숙은 오히려 윤여정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안사돈, 그럴 필요 없으세요.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거 아닌가요? 현숙의 말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같은 처지였으면서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야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민수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상견례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홍영자는 윤여정의 절규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솔직해지네. 그런데 네가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숙 씨를 무시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 오히려 같은 처지였으면 더 이해하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윤여정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윤여정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 섞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소연이 여정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민수 씨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처음 뵀을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소연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함께 현숙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현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동정심이 앞섰어요. 안사돈, 일어나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현숙이 윤여정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홍영자는 현숙의 관대함을 보고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현숙 씨, 너무 착하게 굴지 마요.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요? 홍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민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충분히 드러났잖아요. 민수는 윤여정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윤여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장도 다 번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윤여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네요. 현숙은 윤여정의 사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사돈도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셨을 거예요. 현숙의 관대함에 윤여정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주니 말이죠. 소연이 현숙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 양, 괜찮아요. 어머님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예요. 현숙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현숙의 따뜻한 말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홍영자는 이런 현숙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현숙 씨,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홍영자가 윤여정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윤여정. 오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 알겠지? 너보다 훨씬 인격이 훌륭해. 윤여정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현숙의 관대함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절감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윤여정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빨리 결혼하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민수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수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데 우리 어른들이 방해할 이유는 없죠. 현숙의 말에 민수와 소연은 감사한 표정을 지었어요. 홍영자가 윤여정에게 말했습니다. 야, 윤여정. 너도 이제 정신 차려. 현숙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사돈으로 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 홍영자의 말에 윤여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숙 씨를 잘 모시고 살아. 그리고 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 중요한 건 지금이야. 홍영자의 충고에 윤여정은 눈물을 훔쳤어요.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현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젊은 사람들 결혼 이야기를 해야죠. 현숙의 말에 모두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상견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어쩌면 더 솔직한 만남이 된 셈이었어요. 소연이 현숙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현숙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될 텐데 뭘. 윤여정도 마침내 일어서서 현숙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현숙은 윤여정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안사돈도 저희 민수 잘 부탁드려요. 홍영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상견례 같네. 홍영자의 말에 현숙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해보자고요. 홍영자의 배려로 다시 자리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홍영자는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주방으로 들어가 차와 후식을 준비했습니다. 윤여정은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현숙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까 전의 일이 부끄러워서 현숙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현숙은 그런 윤여정을 보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안사돈, 차 드세요. 홍 사장님이 좋은 차를 우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윤여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숙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니 죄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소연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개구쟁이였을 것 같은데요. 소연의 질문에 현숙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랬거든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엄마 일 도와준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따라 나서려고 하고. 현숙이 추억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신문 배달까지 하면서 용돈을 벌어다 줬어요. 민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왜 해요? 창피하게. 하지만 현숙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말렸는데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기 싫다고 하면서. 소연은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효자네요. 저도 오빠의 착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해서 결혼 결심하게 됐어요. 소연의 말에 현숙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윤여정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우리 소연이도 어릴 때부터 착했는데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윤여정의 말에는 아까와 달리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현숙이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 양도 참 수수하고 예뻐요.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요. 현숙의 칭찬에 소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홍영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상견례 분위기네. 아까는 뭐 그런 소동이 있었나 싶을 정도야. 홍영자의 농담에 모두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수가 윤여정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까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말에 윤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가 맞아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윤여정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안사돈 같은 훌륭한 분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달라지실 거죠? 소연의 당부에 윤여정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물론이지. 안사돈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나보다 훨씬 인격이 훌륭하고. 윤여정의 말에 현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배울 점이 많아요. 홍영자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 현숙 씨 인품이 윤여정까지 변화시켰어. 역시 진짜 좋은 사람은 다르구나. 홍영자의 말에 윤여정은 부끄러워했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민수가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화해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 저희 결혼 준비 잘 도와주세요. 민수의 말에 두 어머니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숙이 윤여정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현숙의 제안에 윤여정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안사돈께 많이 배워야겠어요. 윤여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지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소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두 어머님이 이렇게 친해지시니까 저희도 행복해요. 소연의 말에 민수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홍영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상견례치고는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결국 잘 마무리됐네요. 홍영자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현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어날까요?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현숙의 말에 윤여정도 일어섰어요. 저도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안사돈 덕분에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민수와 소연은 서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상견례였지만 오히려 더 진실한 만남이 된 것 같았어요. 앞으로 두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숙과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현숙은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학력이나 집안 배경 때문에 위축되어 살았는데 오늘은 오히려 자신이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식당 사장님 덕분에 장모님이 많이 창피하셨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정말 멋있게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민수의 말에 현숙은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무슨 멋있게, 그냥 솔직하게 살아온 대로 말한 것뿐이야. 그게 바로 엄마의 장점이에요.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사시는 것 말이에요. 민수가 현숙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도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 뵀을 때부터 따뜻하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현숙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연양은 정말 좋은 사람 같더구나. 현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집에 도착한 현숙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오늘의 일들을 곱씹어봤습니다. 윤여정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난한 배경을 숨기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말이죠. 하지만 현숙은 다른 길을 택했었습니다. 거짓으로 포장하는 대신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현숙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민수가 다가와서 현숙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평생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해요. 현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는걸. 현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밤하늘 달빛 아래 현숙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며칠 후 윤여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사돈,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윤여정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와 달리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어요. 현숙은 흔쾌히 만남에 응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윤여정은 현숙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도 진하지 않았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요? 안사돈이 부르시는데 안 올 이유가 있나요? 현숙이 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여정은 현숙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윤여정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하고요. 현숙은 윤여정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젊을 때는 제 처지가 부끄러웠어요. 남들이 대학교 이야기할 때 끼지도 못하고 모임에 가면 위축되고 윤여정이 과거를 털어놨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교수가 되니까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사모님이라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나 봐요. 윤여정의 고백에 현숙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안 사돈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런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현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살기에는 너무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들킬 테니까요. 윤여정은 현숙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피곤했어요. 항상 조심해야 하고 과거 이야기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윤여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숨길 게 없으니까요. 현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으면 가난하게 살았다고, 공부 못했으면 못했다고. 대신 그것만큼 더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윤여정은 현숙의 말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윤여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위한테도 미안하고 특히 소연이한테.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현숙이 윤여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될 텐데 서로 도우며 지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2달 후 민수와 소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현숙은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평생 이날만을 기다려왔거든요. 사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윤여정이 현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돈으로 지내요. 현숙도 윤여정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온 현숙은 밤하늘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